오늘은 골반 가축 경사인데 제가 항상 골반 회전이면 회전이고 경사면 경사고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 골반 회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회전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이제 가져왔었는데 오늘은 좀 짧았어서 두 개 다 갖고 왔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측 경사란 관상면 내에서 한쪽 골반이 반대측 골반보다 올라간 자세, 거상된 자세입니다. 네. 네. 그래서 거상된 골반 자세 시에 근육의 경직, 약화, 발목의 관절 변형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다리 길이의 기능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잘못 가져왔습니다. 이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진짜요? 네, 이것만 가측 경사입니다. 아. 네. 얘만. 네. 얘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가측 경사란 관절 변형, 가측 경사 시에 골반의 청골, 장골의 위치 변형이 나타나며 특히 AS, IS의 높이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때 거상된 골반의 자골이 대퇴골 방향으로 가까워지며 고관절 내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거상된 골반에서는 고관절 내전이 발생하고 하강된 골반의 장골이 대퇴골 방향으로 가까워지며 고관절 외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요추는 우리가 이제 골반이 거상되면은 우리 몸은 이제 살짝 기울겠죠. 하강된 쪽으로. 이때 그 요추에서는 그거를 다시 체간이 정면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요추를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동해서 체간이 정면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을 요추의 가측 굴곡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측 경사의 고관절의 골 운동 형사가 대퇴골에 대한 골반의 움직임에서는 거상과 하강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하강의 가동 범위는 30도, 거상의 가동 범위는 25도 정도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골반에 대한 대퇴골의 움직임에서는 OKC 상황에서는 대퇴골의 움직임, 외전과 내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외전의 가동 범위는 평균 40도, 내전의 가동 범위는 회복학적 자세에서 25도 라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K 상태에서 골반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저번 회전과도 골반의 회전 움직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냥 CK 상태에서는 볼록한 대퇴골두가 볼록한 대퇴골두를 기준으로 비교적 오목한 광골구가 구르는데 이때는 같은 방향. 네. CKC 상태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미끄러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전 때도 같은 방향으로 미끄러졌거든요. 그리고 OKC 상태에서는 오볼반으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미끄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상면에서 체간의 가측 굴곡 움직임은 보통 45도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요추에서 약 20도 정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척추가 가측 굴곡으로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면서 척추 정렬을 보았을 때 가측 굴곡으로 방향은 이렇게 오목해지고 이쪽은 오목해지고 반대근 그러면 다 늘어나게 되겠죠. 네, 볼록.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되게 간단한 그냥 볼록 이렇게. 네, 하면 오목하고 볼록입니다. 네, 오목하고 볼록. 네. 네, 그만이고. 너의 지금 질문은 우리를 기만하는 아니 근데 표정이 약간 좀 무슨 말을 하냐 이런 표정이라서. 알겠어. 네, 이때 안에 디스크는 이쪽이 볼록해지는 곳 쪽으로 네, 맞습니다. 밀려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다룰게요. 이게 좀 괜찮겠다. 그리고 부정열에 의한 문제.
골반 내에는 몸의 중심축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골반의 변형은 중심축을 이동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거 오타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야기한다. 이제 골반에 거상되면은 우리 고관절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전, 맞습니다. 고관절에서 내전, 하강된 골반에서는 외전.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골반의 형태가 바뀌면은 우리 무릎과 발목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이 거상된 골반에서는 보시다시피 무릎 관절에서 굴곡이 일어나지고 발목 관절에서는 프로네이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거상이 되는데 다리 길이가 길어져요? 저도 좀 이거 보고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니야? 골반이 올라가니까 길이가 길어지고 근데 좀 작지. 이렇게 그럼 짧아지지 않아? 올라가는 발은 늘어났잖아요. 이게 근데 책에 쏠리니까 옆으로.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올라가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길어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무릎 관절은 굴곡이 일어나긴 날 것 같은데. 왜 그거까지 나타나는데 다리 길어지지? 그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가 생각하는 거상은 이렇게 생각 내가 네 맞습니다. 위에 이렇게 올라가. 어떻게 걸어? 그냥 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가 길고 얘가 짧다 생각해야 돼. 네. 긴 쪽을 짧은 쪽을 맞추려면 굽 불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길이가 맞아지잖아. 네. 그래서 이제 거상. 응? 이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궁금한 게 거상되어 있는 쪽이 네. 다리가 길고 네. 무릎 관절이 구부러지고 응. 회내가 되어 있다 이 말이니까. 네. 그러면은 거상되어 있는 쪽이 뭐고? 왜? 이거 왜요? 맞네. 그래서 저도 거상이 되어 있는 쪽이 근데 책에서 솔직히 이상한 부분이 한 두 부분 정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맞아. 책이 맞죠? 아니 인과가 좀 내가 다르게 생각한 것 같은데 긴 다리와 짧은 다리라고 먼저 생각을 하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지 말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자. 긴 다리와 짧은 다리야. 짧은 다리가 이렇게 되면은 얘가 떨어지고 하강이 거상이지.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알겠지? 그러면은 긴 다리가 짧은 쪽이면은 이렇게 거상이 돼 있을 건데 이거는 거상이 돼 있는 건 또 얘는 낮아져야 될 거 아니야 또. 네. 맞지? 골반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얘는 또 길이 맞추기 위해서 낮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릎은 구부러지고 비늘을 시켜버린 거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되는 거. 거상이랑 하강이 있었기 때문에 굴곡이 되고 회내가 되고 다리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긴 다리와 짧은 다리가 있기 때문에 요걸로 인해 가지고 무릎이랑 발목까지 바뀌게 되고 골반에 이제 위치가 바뀌는 거지. 이게 서 있을 때, 서 있을 때지. 누웠을 때 아니죠. 서 있을 때다. 내 모든 정보가 이제 다 뒤집어지고. 서 있을 때야, 서 있을 때야. 깜짝. 이런 게 다 나온다 이거지. 이해 안 됐지 아직? 네. 다리가 길어. 직접 한번 해볼까요? 짧은 다리가 어디? 직접 자. 한번 해볼까? 내가 다리가 얘가 길다. 얘가 짧다. 응. 근데 길다. 이대로다. 길다. 이거를 내가 같은 다리에 서 있어. 같은 공간에 서 있어. 아, 얘가 다리 길지. 일단 올라가. 이해된다. 밀려 올라가지. 거상되지. 거상됐어. 응. 거상은 되지. 근데 여기서 아. 긴 쪽은 계속 압박을 다 받을 거 아니야. 그 압박을 완충해주기 위해서 구부리고. 아 진짜 완전 우리가 이해. 왼쪽에서 넘어가서 헷갈렸던 거야. 거상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무릎이 있고. 거꾸로 넘어와도 되는구나. 이시 해결. 아하.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데 다리 길이 불균형에는 선천적인 그런 구조적인 게 있고 기능적인 게 있는데 이거는 선천적인 겁니다. 그냥 비정상적인 대퇴골의 근위부 형태와 대퇴골 비틀림, 대퇴골이나 경골과 같은 뼈의 길이 차이. 네. 이렇게 차이. 그럼 이런 네.
오. 차이 심한데. 아니면 네? 후천적인 원인은 그냥 마비와 종양 수술이나 그런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다리 길이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기능적인 것은 반대쪽 발에 비해 회내나 회외가 된 발, 고관절, 외전근이나 내전근의 경직이나 구축, 그리고 뭐 니 하이퍼엑스텐션 같은 그런 문제점으로 이제 다리 길이가 불균형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균형이 지면은 다른 관절의 보상작용으로 인한 서 있는 자세가 변형될 수도 있고 밸런스처와 보행과 러닝 시에 당연히 이제 그런 변형이 일어날 거고 이제 통증이 발생하고 척추 측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가측경사에 의한 문제점인데 첫 번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횡돌기관이 있는데 횡돌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붙어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가 요추가 가측 굴곡되면은 당연히 더 가지 않도록 수동장력을 일으키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늘어나면은 뭐 충돌이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거나 합니다. 그리고 후관절의 관절낭도 이제 척추에서 나타나는 모든 움직임을 제한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요추의 가측 굴곡이 일어나면은 관절낭의 길이가 신장될 수도 있고 이 신장되면은 관절낭 안에 있는 윤활액이 감소하여서 경직되는 변화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추간판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측 굴곡이 이렇게 되면은 어디 쪽으로 수액이 쏠릴까요? 반대쪽. 왼쪽. 맞습니다. 이쪽으로 좀 쏠리겠죠? 네. 맞습니다. 수액의 가측 이동이 나타나면 요추의 가측 굴곡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수액이 밀려나가니까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유는 당연히 신장되면서 이제 신장됩니다. 그러면은 척추 사이에 뭐 추간판이 신장되면서 뭐 디스크가 뭐 압박을 좀 그 신경이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죠. 후관절은 그냥 간단하게 가측 굴곡이 되면은 안쪽에 이 친구들이 가측 굴곡된 후관절 애들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네, 정말 당연한 소리인데 후관절의 퇴행을 촉진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간공에 혹시 뭐가 지나갈까요? 신경. 맞습니다. 척수신경근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나가는데 이게 연구에 의하면은 가측 굴곡된 방향의 추간공 폭과 높이는 감소하는데 근데 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신경근의 압박이 나타날 수 있는지는 연구가 많이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추간공의 원래 그 공간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에 압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골 SI 조인트에 부착된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천장관절 안정화를 담당하는 친구들인데 뭐 골반이 거상되고 하강되면은 당연히 이 친구들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어느 한 곳은 또 압박을 받게 되겠죠. 네.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면은 오른쪽 골반이 청골에서 이 친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 있는 친구들의 인대 쪽은 늘어나면서 수동장력이 발생하게 되고 반대쪽은 압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천장관절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천장관절의 증후군을 야기할 수도 있고 허리 통증이나 둔부 주변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에 부착된 인대, 장경이 있는데 거상이 나타난 장경인대가 신장됩니다.
과도한 장경인대가 어디 붙어 있죠? GFL. 맞습니다. TFL이 고관절 외전 움직임을 나타낼까요? 내전 움직임을 나타낼까요? 외전. 맞습니다. 그래서 장경인대는 늘어납니다. 신장되면서 수동 장력을 발휘합니다. 거상되면은 내전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외전 움직임을 도와주는 장경인대가 신장되면 수동 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이 결과에는 장경인대 증후군의 기전으로 연계될 수도 있다. 다음에 치골레테인대. 치골레테인대는 하강이 나타난 인대에서 인대가 신장이 되는데 과도한 고관절 외전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 인대는 신장되며 느슨해지는 변형이 발생합니다. 이 장경인대와 치골대퇴인대가 늘어나면은 고관절의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또 만들어내고 부하를 적절하게 흡수하거나 완화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기능적인 문제로 또 넘어가는데 근육의 문제입니다. 네, 척추 기립근. 골반이 거상되면은 기립근은 거상된 쪽이 어떻게 될까요? 네, 거상된 쪽이 단축. 맞습니다. 정말 쉬워요. 거상되면은 당연히 당연히 짧아집니다. 기립근은 조금 중력에 대응하여서 체관을 지지하는 체관 신전근인데, 그리고 체관의 외제적 안정근을 작용하는 그런 근육인데, 이 친구가 길이 변형이 만들어내면은 척추의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또 이제 보상으로 만들어내는 가측 굴곡은 그게 척추 측만으로 또 동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립근은 또 복근이나 횡격막 등의 정말 근육과 유기적인 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원활한 상지 움직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근육입니다. 골반. 이제는 요방형근. 요방형근은 거상되는 움직임에서 어떻게 될까요? 단축. 맞습니다. 거상된 움직임에서는 단축되는데, 이는 경직을 유발하여서 가측 굴곡을 제한하는 기전이 되어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불편함을 이야기한다. 네. 이 말은 그냥 그겁니다. 가측 굴곡 반대에서 그냥 계속 잡아줘서 불편함을 이야기합니다. 주연아, 엄마 믿어? 뿌듯. 요방형근은 이제 요방형을 하는 역할인데, 그냥 적어봤습니다. 과도한 부하를 전체적으로 하지에 전달하여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도록 몸통 뼈대를 단단히 지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고, 이제 강제 흡기 초기에 늑골을 단단히 잡아주는 안정근의 역할도 수행하고, 이제 보행에 있어서는 적절한 근수축을 통해 골반의 거상을 발생시켜 발이 지면에서 걸어가는 정상적인 보행 패턴이 나타나도록 도와준다. 요방형근이 짧아지거나 늘어나게 되면은 비정상적인 호흡과 보행 패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둔근. 중둔근은 어떻게 될까요? 거상된 움직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요. 맞습니다. 늘어납니다. 중둔근은 한 발을 지면서 지지하고 있을 때 골반이 지지하지 않는 다른 발 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발을 지면에서 지지하고 있는데 골반이 지지하는 다른 발 쪽으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보는 테스트가 뭐죠? 이게 트렌들링 톤 떨어져. 맞습니다. 네. 응? 맞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트렌델렌버그 테스트. 핸들랜드. 그 뒤에 나와 있어. 아, 그래요? 나와 있을 겁니다. 안 나와 있네요? 어허? 여기 적혀 있네요, 선생님. 여기 오른쪽 사진에 적혀 있습니다. 아, 맞네. 네. 그러네요. 기만. 나 기본했어. 하강된 골반에서는 단축되는데, 이때 흡수하고 정하는 것에 문제를 발생시켜서 온이부 말단에 위치한 건의 스트레스를 축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병리학적으로 파열의 원인이 되어 대전자 통증 증후군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소등. 아씨 뭐야? 소등근은 중등근이랑 거의 비슷하게 책에서 말하더라고요. 거의 똑같이 거상되는 움직임에서는 늘어나고 하강되는 움직임에서는 단축이 됩니다. 대등근과 마찬가지로 중등근과 마찬가지로 이것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중등근과 마찬가지로 한쪽 골반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짧아진 쪽은 그 대전자 통증 증후군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중등근이랑 되게 비슷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FL 근숙중을 통해 팽팽하게 늘어나야 하는 장경인대가 잘 늘어나지 못하고 느슨해지면서 고관절이나 무릎의 외측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대퇴근막 장근은 거상되는 움직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요. 맞습니다. 왜 늘어나죠?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요. 올라가면 고관절이 내전이 되기 때문에 외전 움직임을 맞습니다. 외전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TFL은 늘어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그래서 거상되는 움직임에서는 그냥 고관절 내전근들은 싹 다 단축된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외전근들 다시. 고관절 내전근들은 거상되는 움직임에서는 고관절이 내전되기 때문에 고관절 내전근들 있지 않습니까? 내전근들. 네. 네. 고관절 내전근들은 그 내전근 무리들은 싹 다 단축이 됩니다. 근데 안 적으셔도 되는데 왜냐면 다음이 고관절 내전근입니다. 그래도 적어주시면은 감사하겠죠. 네. 그래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대퇴근막 장근과 연결되어 있는 장경인대를 팽팽하게 잡아당김으로써 지속적인 수동 장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계속되면은 장경인대 증후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고관절 내전근. 거상 움직임에서는 내전근들이 과도한 단축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고관절은 또 무릎과도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발구스, 외반슬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하강된 움직임에서는 또 외전이 되니까 그때 약해진 내전근들은 새 운동면의 움직임 패턴 변화, 관절 가동 범위 제한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만성적인 근육의 피로